자, 이제 주임법, 상임법.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프린트 볼게요. 프린트. 자, 이게 이제 주임법, 상임법 핵심적인 내용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항력에 대해서 판례만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 정리하고. 자, 그럼 포인트 같이 보세요. 자, 일단 주택임대차 저번 시간 다 했죠?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입니다. 현관표 딱 해놓고, 현관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부분 뭡니까?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이 목적이다. 그래서 현관표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비교. 자, 그래서 일단 목적이 뭡니까? 주택임대차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고, 상가임대차는 경제생활 안정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적용된 사항 한번 보시면은, 주거용 건물이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가 되고요. 자, 일부가 주거 외에 사용하는 경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뭐예요? 슈퍼마켓. 이렇게 됐죠? 슈퍼마켓. 여기 생각하면 돼요. 슈퍼마켓. 자, 그래서 슈퍼마켓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 주거용 건물이 미등기 건물일 때. 미등기 건물. 자, 미등기 전세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용도에 따라서 합니까? 실제 용도에 따른다. 요것도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실제 용도. 미등기 전세도 된다. 자, 주거 일부가 일부 주거 이외의 정도 사용되는 경우도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둘 다 공통점이 뭐습니까? 뭘 위한 사용은 안 됩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돼 있죠? 일시 사용 임대차는 안 된다. 별표 해놓고. 자, 그런데 상가 임대차 부분은요, 환산 보증금이 돼야 됩니다. 요건 상가 임대차는 대항력이 사건입니다, 사건. 주택 임대차는 뭐였습니까? 주주, 여기 보시면 돼요. 그죠? 주주였죠, 주주였는데, 자, 여기서는 사건이다, 사건. 자, 그래서, 근데 서울은 얼마입니까? 9억. 그럼 서울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서울은 얼마? 서울은 9억입니다. 9억. 서울은 얼마? 9억이 됩니다. 9억.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하고 부산까지 해가지고 6억 9천이고, 광역시 5억 4천입니다.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상가임대차 보법은 무슨 보증금입니까? 환산 보증금이죠. 자, 그러면 보증금이 6억이고 월세가 400이다. 자, 그러면 요거 상가임대차 보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곱하기 100 하면은 10억대 보죠. 맞아요? 10억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10억도 넘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요거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 자,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맞죠? 상권 대표. 상기 차이 면책에서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 권리금에 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대항에 관한 내용. 표준계약서.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자, 그래서 상권 대표가 뭐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요게 이제 초과해도 되는 건데, 요게 이제 32, 33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어떻게 배운다고?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뒤에 가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울만 기억하면 돼요. 서울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9억입니다. 9억.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대항력 갑시다. 대항력 가시면은 주택 임대차는 저번 시간 복습이야. 뭐랬습니까? 주택은 주주죠. 주주.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했을 때 다음날 몇 시부터? 0시입니다. 0시 주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상가 건물을 인도받았을 때 다음날 몇 시부터입니까? 0시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셔가지고, 밑에 별표해야 됩니다. 대학 밑에. 임차주택이나 상가의 양수인은 현관펜, 누구의 지위를 승계항수 본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항수 본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의 회수입니다. 회수. 자, 보증금의 회수는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들어봤죠? 그 문장 자체가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현관펜 딱 해놓으시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에 살면서 뭐 넣을 수 있습니까? 보증금 반환 못했으니까 소송해가지고 규명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시험 어떻게 나오는데?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자, 무슨 일자 받으면요? 2번에 확정일자 보이죠? 첫 번째 줄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으면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는 경우 뭐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 자, 임차주택을 양수인이 인도하지 않으면 당연하죠. 인도해야 보증금 받을 수 있죠. 당연히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뭡니까? 뭐 이해관계 있는데 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참고만 보시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자, 별표를 2개 넣으셔야 된다. 나중에 책에 있는 내용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게. 자, 이거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뭡니까? 임대차가 뭐한 후에? 종료 후입니다. 종료한 후에 뭘 반환받지 못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증금 반환받지 못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수 봅시다. 자, 여기 판소노트 갖고 계신 분들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여기 있죠? 저번 시간에 했죠? 96페이지에. 요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공통점입니다. 동일합니다. 자, 요 내용 표현해 주시면 돼. 판소노트 있는 거. 자,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 이게 프린트 다 해놨습니다. 자, 임대차가 만 후에 현관펜 해야 되고, 종료한 후에 뭘 반환받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군구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 말소와 보증금의 반환은 무슨 행위다? 동시행이다. 오미가 있습니까? X다 말이야. 뭐가 선행입니까?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이게 판소도 76페이지 보면 나온다고 했죠? 맞아요? 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별표 딱 해놓으셔야 돼. 뭐가 선행입니까? 보증금 반환이 선행해야지 등기 말소해 준다고 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시험이 잘 나온 내용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왜 한다 그랬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등기해놨잖아. 보증금 반환해야 말소해 준다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이 뭐라고요? 선행입니다. 자, 3번 내용도 시험에 나왔었죠. 기각하면 망고 싶다.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번에 별표해놔야 돼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해야 임차권 등기명령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보증금 반환받지 못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합니까?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 법원에 한다는 거. 됐죠? 그래서 1번 정의 자체가 시험의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포인트. 자,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임대차가 존속 중에도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오미가 있습니다. X 시험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 법원이죠.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 법원이죠. 근데 뭡니까? 임대인의 주소지 한다. 오미가 있습니까? X. 그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2번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정의 자체가 시험에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법조문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대우유지입니다. 맞죠? 대항기 우선 비전을 취득한다 해놓고, 자, 만일에 내가 비었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기 우선 비전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고 난 다음에 비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아시겠죠? 네, 그 얘기단 말이야. 그래서 비어도 여전히 대우 유지다고요. 대우 프리지오 유지되고 있다. 대우인데, 대가 뭔데? 대항력과 우선비전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과 건물이 자, 5번의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되고 난 다음에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바보죠, 바보. 바보 임차인. 최우수면제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한 번 줬는데 또 줄 수는 없으니까. 됐어요? 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비용은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주인 때문에, 임대인 때문에 생겼잖아. 그럼 임대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7번 내용 참고로 보시고.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면은 이 6가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 지문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6가지.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왜 중요하느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뭘 받지 못하니까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가야죠. 맞죠? 그래, 나가 비었다 하더라도 계약일과 우선비제는 유지가 된다. 무슨 말이죠? 그런 얘기지. 자, 그리고 비용은 누구 때문에 생겼어? 지금 하고 있던 게 시험 몇 번 나왔던 질문입니다. 임대인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임대인의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아시죠? 유행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동시입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뭐가 선이해?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면 돼. 두 번째 내용. 자, 경매의 소멸 들어갑니다. 일단은 경매가 들어가면 임차권을 만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야. 첫 번째 주 끝에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보증금이 전에 변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봤죠? 이 지문이 한 3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보증금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임대차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입니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되고 임대차 기간은 최소 기간이 몇 년이래요? 최단 기간이. 임대차는 자, 주택 임대차 그럴 때 이 자 할 게 뭐라 했어 이거? 2년. 몇 기차 연차하면? 2기차 연차하면 계약 해지. 맞아요? 주택 임대차는 2로 해야 됩니다. 2기차 연차할 때 계약 해지한다. 그리고 2년이다. 최단 기간이. 그리고 6월에서 몇 월 사이? 2월 사이, 2월. 갱신 뭡니까? 뭐 거절이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묵시적 갱신될 때도 6월에서 몇 월 사이다? 2월 사이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는 몇 월이라고 생각해야 돼? 2년 2월. 맞죠? 2기 차임. 이게 2가 들어간다고. 알겠죠? 자, 상가 임대차는 몇 년입니까? 1년이고 최소 기간이 정할 때 최단 기간이 몇 년이다? 1년입니다. 최단 기간이 1년이다. 맞아요? 근데 몇 기 차임 연차하면은 상기 차임이야, 그거는. 자, 유일하게 상기 나오는 게 뭐예요? 상가 임대차입니다. 자, 그래서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을 본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몇 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택 임대차는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상가는 몇 년 주장할 수 있어요? 1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계약갱신 등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계약갱신 전 몇 월에서 몇 월 사이입니까? 6월에서 2월, 2월의 별표 현갑해 32의 기출,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풀어봤습니다. 6월에서 2월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은 뜻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뭐 된 겁니까? 임대차 거서 보죠. 맞죠? 그럼 몇 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았을 때도 똑같다. 2개월 전에 하지 않았을 때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위 임대차 기간은 주택은 몇 년입니까? 2년. 상가는 1년. 1년. 그리고 3번에 또 별표죠. 자, 그리고 요 2년, 1년은 뭐야? 누굴 위한 거야? 옆에 임대인 정해야 돼. 임대인은 무조건 뭡니까? 2년하고 1년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기차 연체에서 계약해지지만 상가는 몇 기? 상기. 맞죠? 그랬을 때, 연체했을 때는 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4번.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몇 월? 3월입니다. 별표. 임차인은 해지 통고 후 몇 월? 3월입니다. 묵시적 갱신 됐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3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몇 년 보장해줘야 돼?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더 보장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세요.
계약갱신 요구권. 자, 계약갱신 요구권도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의 공통점인데 차이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했는데 상가도 똑같습니다. 아시죠? 차이점이 이익이냐? 그렇지. 주택에서는 이익이 차이면 쳤을 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럼 상가는 몇 개야? 상기 차이면 쳤을 때. 알겠죠? 그게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내용 똑같은데 밑에 가면은 맨 밑에 9번 있습니까? 9번? 9번이 이제 차이점이란 말이야. 내가 임차인이 있잖아. 임대인이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다 하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지. 맞죠? 요거는 주택임대차만 있고 상가임대차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볼게요. 임대인인데 임대인의 직계 존 비속 존 부모님 비 아들 자식 우리 아들 들어간답니다. 이러면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로 돼 있잖아. 어디만 적용된다고? 주인법만 적용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아, 이것만 정리해도 뭡니까? 훌륭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알죠? 여기 있는 내용에다가 주택 임대차에서는 뭐만 적용하면 돼? 대항력의 판례들 있죠. 내가 의심이 돼서 그런데 금요일에 했지만 한 물어볼게. 몇 개만. 에? 한 물어볼게.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지만 그때 책에다가 별표해놓고 막 떡칠 놨을 거야. 맞죠? 물론 지금 토요일날 지적법을 해가지고 지적법만 기억 남아있지만 그 지적법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보면. 에? 다 잊어버렸죠? 원래 우리 사람은 뭐예요?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잊어버려야 돼. 여기 다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폭발합니다. 네? 잊어버리고 다시 반복하고 반복해가지고 이게 계속 기억이 남는 거야. 알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항력에서 자 그러면은 주택임대차는 대항력에 대해서 판례만 정리하면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는 권리금에 관한 내용 규정만 좀 정리만 좀 하면은 여기서 플러스만 하면 끝이야. 알겠지? 이게 전체적인 내용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알겠죠? 그럼 대항력 했으니까 대항력 좀 복수해 보자. 대항력. 자 다가구하고 다세대인데 동호수 지번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는 이거 됐네. 공부 됐네. 다 세개 아닙니까? 맞죠? 다가구는 뭐만 치면 되면 돼요? 지번만 치면 됩니다. 맞아요? 공부 좀 됐네. 잘했네. 맞죠? 자, 거기에 이제 가장 여기 있잖아요. 앞에 했는데 거기 해놨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디나? 여기 있어. 다가구 다세대. 맞죠? 다세대는 동호수 지번까지 다 갖춰야 된다. 맞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점유 계정 같이 내가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임차해서 쓰는 경우는 언제 대항력이 생기더라? 그렇죠. 등기 다음날, 이전 등기 다음날. 맞죠? 근데 분양 전환될 때는 즉시, 지읒 들어가 있잖아, 지읒. 맞죠?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공무원, 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기억나요? 그런 내용들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고 직권 말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직권 말소. 그러면 대항력 상실하는 게 원칙인데, 적당한 이의 신청에서 회복이 되면은 원래대로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내용 등이 시험의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시험에 3번 나왔던 건데. 자, 임차인이 뭡니까? 아산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아산에 가서 이제 거기서도 지금 임차 살고 있는데, 울산에 임차하고 살고 있는데, 북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산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아산에 가서 이제 거기서 주주를 했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 새끼라도 놔두고 가야 되죠. 가족들이 주민등록도 있어야지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이 말이야. 전부 다 옮겨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 상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뭡니까? 이사 가거나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을 유지해 가려면 자식 새끼라도 놔두고 가야 된다. 했죠? 그게 시험 칠 때 끝날 때까지 기는 자식 새끼라도 머릿속에서 돌 거야. 자식 새끼라도 가족들에도 놔두고 가야 대항력 유지된다. 됐어요? 이게 끝났어 이게. 이 시험은 끝이야. 그리고 이거만 정리하면 끝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권리금은 아주 정리해주고. 자,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 사유. 자, 우리가 1번하고 9번 정리했어요. 2번 한번 봅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경우도 거절할 수 있죠, 임대인이. 그 다음에 상방이 합의했을 때 보상해 주기로 했다. 거절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 양도 전대,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때도 거절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입니까? 중과실입니까? 별표예요. 요거만 지문이 3번이 나왔어요. 고의 또는 과실 나오면 X야. 반드시 무슨 과실로?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 과실 나오면 X야. 중대한이 들어가 있다고요. 파손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고. 자, 6번입니다. 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7번이 대부분 철거 재건축이 필요해서 점유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각 목이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참고서 보시고, 그 밖에 의무를 현재 위반할 의무가 있어. 위반입니까? 현재 위반하여 임대차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택 상황이 있을 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건 나머지는 잘 안 나옵니다. 1번. 주택은 몇 기? 2기, 상가는 3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 또는 과실입니까? 중대한 과실입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번에 가서 임대인이 들어간다 그래. 좀비 속이. 그때 거절할 수 있다 했죠? 맞죠? 요거는 어디만 있다고? 주인법만 있다. 요 3가지가 시험에 가장 포인트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으로 냅니다, 그냥. 알겠죠? 네, 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밑에 가서 차임 증액 청구입니다. 차임은 몇 분이면? 20분의 1. 상가는 몇 분이면?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 100분의 5.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요. 소액 보증금 갑니다. 소액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 얼마? 저번에 했잖아. 1억 6,500에 1억 6,500 안에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 5,500까지. 맞아요? 그 밑에 나머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서울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시험은 거의 서울만 나옵니다. 상가도 서울만 내다가 세종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세종시 냈다가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 났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 내면은 누구나든 일을 답니까? 안 답니까? 안 답니다. 세종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50만도 안 됩니다. 40만도 안 됩니다. 38만에 39만밖에 안 돼요. 예? 우리 산 남구밖에 안 한다고. 맞죠? 그런데 뭡니까?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있잖아요. 세종시 그때 2년 전에 나왔을 때 뭡니까? 막 난리 났어요. 세종시가 뭡니까? 시험에 왜 내냐고. 그럼 50만 명을 위한, 40만 명을 위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 그래서 이제 뭐 이인신청 들어가고 막 지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봐. 광주 냈다 생각해봐. 그러면 부산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산 냈다 그러면 광주 가만히 있겠어요? 서울 내면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서울만 냅니다. 원래. 알죠? 그래서 세종시 낼 때도 그때 막 많이 엄청 나왔다고요. 알겠죠? 자, 하여튼 그랬다 이 말이야. 자, 서울 한번 봅니다. 서울은 소액보증금이 얼마입니까? 6,500만 원 이하 2,200입니다. 그 현관표 다 해놓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광역시는 자격증 따면 돼요. 자격증 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800 이하 1,300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따면 여러분 광역시만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울주군은 어디 갑니까? 기타 지역이죠. 알겠죠? 근데 시험 칠 때는 뭘 기억하면 돼요? 서울만 기억하면 됩니다. 서울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그리고 둘 다 마찬가지야.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도 소액보증금에서는 주택가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상가임대차도 2분의 1입니다. 근데 이게 10년 전에 개정될 때, 상가 건물이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 X 해놓고 2분의 1 해놓으시고, 10년 전에 책 가지고 공부하신 분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고쳐야 됩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몇 분의 몇이었다고? 3분의 1. 둘 다 몇 분의 1 통일시켰습니까? 2분의 1. 됐죠? 그 상가에서 3분의 1 해놓고 X 해놓으세요. 예. 자, 그러고 보시면 되고. 자, 월차임 전환도 아까 1할, 주택은 1할이고, 자, 어떻게 보면 상가는 1할 2%인데, 이것도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면적 강의 중이다. 맨 밑에, 기타. 누구 편 두고 있습니까? 임차인 편도 편면적 강의 중이다. 자, 이렇게 되고요. 소액사건 심판법이 준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어디 책에 봅시다. 뒤에 창에 간단하게 책에 정리해주고 갈게요. 자, 어디를 보느냐? 상가 임대차 보고 책 427페이지.
427페이지 있습니까?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자, 밑에 보시면 유사하다 구조가.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돼요. 넘기면 양갈로 1번 상가 건물 임대차다 돼 있습니까? 상가 건물 사업자 등록 신청이 대상이 되는 건물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것이고 상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만 적용이 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 됩니다. 서울 얼마나 했어? 9억. 밑에 거 기억하지 말자. 일단 서울만 기억하자. 서울 얼마? 9억. 비교해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관유억제권이 어떻게 됩니까? 6억 9천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5억 4천. 그 다음에 3억 7천인데 요거는 뭐예요? 환산 보증금입니다. 월세에다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 한다는 거. 옆에 있죠? 옆에 사례 보기 돼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 아까. 6억에다가 4억 월세다 그러면은 환산 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10억 된다고. 그러면 이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데 예외로 적용되는 게 5가지가 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책에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알죠? 대통령이 좀 잘하라고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알죠? 우리 상권 분립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셔가지고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되는 경우 나와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2번의 별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죠? 그런데 몇 프로 범위에서? 요구를 행사해도 1년에 몇 프로 올릴 수 있습니까? 5%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에는 나중에 보면 되고 그래서 3번을 별표해 주시고 권리금 회수기간에 대해서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이 없다 돼 있습니까? 여기 됐어요. 이거 보세요. 상권 대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초과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 별표 한 개 놓고 그 다음에 몇 기 차이면 됩니까? 4번에 2기가 아니고 3기 해놓으시면 되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자, 5번 내용이 나왔는데 자, 액수와 관계없이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나와 있습니까? 자, 바로 밑에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든 지분이야. 맞죠? 자, 감염법 예방 및 관리 가는 법률상 집합 제한 밑에 우리 학원 적어놓으시고 논문이 나옵니다. 집합 제한 했잖아. 맞죠? 네. 그래서 학원도 못 얘기하고 맞죠? 그러고 뭡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못하게 6시에 제한하고 8시에 문 닫아라 하고 9시에 문 닫아라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고 뭡니까? 보상금은 뭡니까? 쥐꼬리만큼 몇백만 원 주고 차 보고 맞죠? 한 달에 월세도 안 되고 뭐. 맞죠? 이런 적이 있었다. 눈물이 날란다 지금. 맞죠? 감염법 코로나19 알겠죠? 코로나19 네? 자,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얘기 이렇게가 제한 걸 때는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한다고? 해지할 수 있다. 누가요? 임차인이. 요거 별표입니다. 시험에 나왔었죠 한번. 코로나 때 시험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 2년 전에 알죠? 이게 내용이 들어가면서 나왔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뭡니까?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3분의 지나면서 발생합니다. 알죠? 그럼 코로나19 같이 집합 제한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사업을 국가에서 못 하겠잖아. 이럴 때는 임대는 언제든지 말 수 있다고요. 해지하고 3개월 만에 이제 돈 환수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다 풀렸죠, 지금? 네, 다 풀렸습니다. 자, 지금 안 돼요. 그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알겠습니까? 개정되고 그때 나왔습니다. 이거 개정된 것도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오다가 거의 막판에 바꿨어요. 2021년도가 그때. 알죠? 원래 그거 빨리 그랬을 때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맞죠? 그럼 뭐 늦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 시험에 냈어요, 이거. 알겠죠? 자, 2년 전에 나왔던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 내용은 뭐예요? 전세금,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는 어떻게 보면 보증금을 본다 돼 있죠? 네, 그거 내용 체크하시면 되고. 법인이 또 적용돼, 안 돼?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법인은 적용돼, 안 돼?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우리 내용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야. 같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원칙은 주임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LH공사 된다 그랬죠. 현 LH공사 토지주택공사, 토지 랜드하우스니까 토지주택공사 맞죠? SH공사, SH가 서울지방공사거든요. 그런 것들 여기도 주주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됐죠?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법의 직원 숙소 예외로 된다 했죠. 됐나요? 네, 했습니다. 금요일 했었죠. 금요일에 결석하신 분.
그래서 아니죠? 모르겠나? 그래서 자, 하여튼 그런 경우는 예외 적용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적용돼야 하는데 상가 임대차는 다 적용입니다. 됐어요? 차이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맨 끝에 6번의 별표 둘 다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넘기면 돼요. 이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자, 대항력은 뭐 해야 됩니까? 사건이죠. 대항력은 뭐건? 사건. 자, 주택은 뭐? 주주. 여러분이 원룸 같은 경우 임차를 했다. 주주해야 되죠.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대항력 생긴다.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 상가 임차는 뭐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상가 건물을 인도받으면 됩니다. 다음날 몇 시? 0시에 대항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건물의 인도, 임차인의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날 대항력 생깁니다. 0시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옆에 페이지 가서 양갈로 2번. 그러면 이렇게 사건을 갖추고 대항력을 갖추면은 이 갖추고 난 다음에 임차 건물을 양수받은 사람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 걸 본다? 그렇죠. 아까 똑같잖아. 주택임이 똑같잖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 그거 줄 것이면 되지. 431페이지에. 됐습니까?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밑에 양가로 3번에 두 번째 줄. 다만, 경매 들어가면 소멸해. 맞지? 그런데, 다만,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면은 대항력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지? 이것도 별표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 자, 보증금 횟수입니다. 무슨 변제? 무슨 변제? 무슨 일자? 확정일자입니다. 무슨 일자 맞추면은 확정일자를 갖추면 무슨 문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확정일자 현관표 딱 해놓고 확정일자 받으면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어? 우선 면제. 그리고 소액보증금 나오죠? 나옵니까? 보증금 중 일정의 보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맨 끝에 현관표 해야 돼. 그러면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경매 밑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 주셔야 돼? 사건, 주주 갖춰야 돼. 주택임대차는 뭐하고? 주주하고. 상가임대차는 사건하고. 알죠? 그래야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갖추어야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고 무슨 면제 받을 수도 있다? 대항력도 받을 수 있고 우선 면제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발표했지?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최우선 면제 서울만 기억한다. 서울만 6,500에서 얼마? 2,200 나옵니까? 지금 오늘 수업하는 거는 중개사법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알죠? 알겠지? 오늘 민법 수업하고 있지만 중개사법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뭡니까? 나중에 지금 요거 끝나고 명의시탁 하려고. 명의시탁. 알죠? 명의시탁 하려고. 응? 오늘 그래도 2차 하는 사람 안 왔네. 맞죠? 1차 하신 분 오셨네. 문자 보냈는데. 이상하네. 문자 보냈는데 왜 안 갔지? 이상하네. 자, 문자 다 받았죠? 네, 받았죠. 그래서 전화 막 오대, 막. 어제 그냥 학원 출근해가지고 전화 계속 받았잖아. 어디 됐는데, 선생님 어떻게 됐는데 계속 묻더라고. 그래서 계속 대답해주고 그랬죠. 똑같이 계산 100원에 입원하고 뭐, 전화 끊고 또 전화, 계산 100원에 입원하고 또. 어제 7통. 문자 딱 보내고 난 다음에 7부터 전화 왔더라고. 알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 계산 100원에 입원해가지고 발골절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뭡니까? 얘기해 준다고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제 학원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해가지고 그 이제 7통 받아. 7통. 알죠? 저랑 7통 하시더라고요. 근데 했던 얘기 또 계속 물어보신 분도 있었습니다. 한 30분 넘게 통하신 분도 계세요. 이거 어쩌면 장래 학원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선생님은 계속 갈 거지 말 거지 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내보고 지금은 현대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화요일 날 얘기해 준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또 했는데 다시 또 처음 돌아가 또 하고 어제 한 3시간 더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 누군지 얘기 못 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뭐 아침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 지금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응?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통화를 하고 아침에 통화를 하고 와서 이제 오후에 문자를 다 보낸 겁니다. 알죠? 네. 그래서 안 되면 제가 휠체어를 끌고 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수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 선생님도 지금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선생님 연락해도 넣을 수가 없어. 왜? 다른 데 선생님이 다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이게. 선생님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라. 알죠? 안 되면 나중에 선생님 뭐 빠진 거 뭐 며칠 한 2주, 3주 빠졌다 그러면 그때는 풀로 뭐 보강하라 하면 되지. 맞죠? 네, 그러면 되지. 민법 했으니까 민법 날 해라고 하면 되지. 맞죠? 네. 자, 봅시다. 뭐 무조건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맞잖아요. 좀 선생님들은 뭡니까? 옥체를 보존해야 됩니다. 옥체를 보존해야 돼요. 맞죠? 이게 왜? 자기 혼자가 문제가 아니고 수강생들이 전부 다 영향을 미치니까. 예? 나중에 그 EBS 방송에도 지금 못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자기도 그 하소연 하던데 맞잖아요, 선생님도. 실업자라고 이제 그러다 보면. 진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이제 내군 다 날아가 보면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빵에 비참하면 압니까? 병원에서, 맞죠? 근데 매달 뭡니까? 애들 돈 들어가는 거는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도 미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하여튼 몸조리 잘 하시라고 내가 문자 보내놨어요. 문자나도 하고.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얼마입니까? 소액보증금 상가는 6,5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받는 애들은 거의 어떻게 됩니까? 환산보증금이야, 환산보증금. 그럼 한번 물어볼게. 분식집 하는데 보증금이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하자. 1,000만 원. 1,000만 원에 월세가 70만 원이야. 그러면은 보호됩니까? 어떻게 돼? 곱하기 얼마 해야 돼? 100이잖아. 7천만 원, 8천만 원이지. 그럼 6,500이니까 안 되는 기라. 그럼 분식집도 안 되는 기라. 알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올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뭡니까? 그때도 안 올렸어요. 주택 못 올리고. 지금 올려야 되는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험 끝날 때까지 올리면 안 되죠. 왜? 기억해놨는데 이제 너 바꿔보면 안 되니까. 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올리면 안 되고 내년에 올리라고 해야 되죠. 맞죠? 왜? 기억해놨으니까 이제. 맞죠? 네, 6,500이 얼마까지? 2,200까지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3번 내용. 동그라미 3번 내용이 그거야. 곱하기 얼마 한다 그랬어? 100 한다고 했죠. 그리고 4번 내용이 상가 건물 가액의 몇 분이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내용 별표 2개 했죠. 임차권 등기 명령되고 난 다음에 뒤에 도는 임차인은 소액보증을 받아갈 수가 없다 했잖아.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3번입니다. 임차인의 경매 신청입니다. 임차인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주라고 두 번째 주 주고 뭐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임대차 종료했는데도 체크야. 종료가 전제 조건이고 보증금 받지 못했을 때 강제 경매 신청합니다. 임의 경매 아니야. 강제 경매야. 예, 그래서 강제로 경매시킬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의 별표 이거 집행개시요건에 특례 나와 있습니까? 자, 맨 끝에 줄 것이고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돼 있죠? 이 문장 자체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 주임법, 상임법에서 3번이나 나왔다. 주임법에 2번, 상임법 1번. 됐어요? 요것도 뭐하고 똑같대. 주임법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주임법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몇 개 다른 것만 체크하면 돼. 알겠어요? 됐어.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1번부터 몇 가지? 6번까지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자, 한 개 빠진 것만 더 적으면 돼. 6번 있지, 6번. 옆에 6번 있어? 자, 금융기관도 대위에서 임차권 등기명 신청할 수도 있다. 이거는 주임법, 상임법 공통점입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더 적어놓으면 돼. 아까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었잖아. 파스노트에 있었죠? 자, 누구도? 금융기관도 대위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왜? 보증금 대출 주셨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는 뭡니까? 임차인보고 뭐라 합니까? 자, 보증금 못 받았어요? 그럼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해줄게요. 합니까, 안 합니까? 봐라. 아파트 그냥 바로 사쁘고 이런 게 모르죠. 임차인 가면 살아봐. 근데 임차인한테 보증금 안 줬단 말이야. 누가? 임대인이. 그러면 은행에서 보증금 받았냐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임대인 물어보겠지?
그럼 임대인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 물어보면 못 받아서 하면은 이 금융기관의 대위가 누굴 대위가 임차인 대위해 가지고 임차고 등록 신청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제임대 진행시킬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야지 뭡니까? 이 보증금 빌려준 돈 받아갑니까? 안 받아갑니까? 받아가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 들어가 있다는 거 한 개만 더 하면 돼. 알겠지? 금융기관 또 대위에서 임차고 등록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요것도 이제 추가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은 다 설명했던 건데 핵심적인 내용만 볼게요. 1번의 별표 아까 했죠. 1번에 임대차 계약 끝나고 보증금 받지 못했을 때 임차 건물인의 시군구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리고 2번 아까 뭐랬어요? 기각하면 항고할 수 있다고 했고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이 되면 대우는 뭐 된다고? 유지.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있죠. 대우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4번이 이제 별표죠. 소요된 비용은 누가?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마찬가지 이제 뭐 나온 보시면 되겠고 임대차 기간 갑니다. 자, 임대차 기간은 주택은 몇 년이었고 상가는 몇 년이야? 1년입니다. 자, 그러면 양갈로 2번의 별표. 뭐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 걸 본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 걸 봅니다. 오케이? 됐어. 자, 법정갱신 했죠? 법정갱신. 6월에서 몇 월 사이? 주택은 아까 6월에서 2월이었고, 요거는 주택은, 상가는 왜요? 6월에서 1월입니다. 자, 별표 넣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맨 끝에 세 번째 줄. 1년으로 본다 돼 있죠? 왜? 최단 기간이 1년이니까. 그렇지만, 밑에 2번에, 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3월이 지나면, 현관편에 주고, 3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했죠?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법이야? 임차인에 유리한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기간 포함해서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여러분이 상가를 갖고 있는데 임차인을 해줬다. 그럼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 행사가 몇 년 되면 몇 년? 10년. 10년 동안 사용시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 얘기. 자, 밑에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계약갱신 요건 6월에서 몇 월 사이? 6월에서 1월. 맞죠? 자,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 거절하지 못한다 해가 다음 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 해놨죠? 맞아요? 자, 차이점이 아까 뭐였어? 2기를 3기로 고치면 되고. 그리고 9번이 없었지? 임대인이 지가 들어간다 했을 때 거절할 수 없다. 내용 없다 그랬지? 그건 어디만 정의된다 그랬어? 주임법만 정의된다고. 됐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인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 별표 넣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읽으면은 시험에 맞는 집으로 나와. 건드리는 게 딱 그것만 건드린다고. 알겠어요? 2기냐, 3기냐. 고의 또는 과실이냐, 중대한 과실이냐. 맞죠? 그러면 임대인이 이제 내가 이제 사러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느냐. 이건 어디에 있다고? 주임법에 있고 상임법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나머지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가지고 3번, 양갈로 3번에 별표 내시고 양갈로 3번. 최초 기간을 포함했습니까? 제외입니까? 포함했으라는 거 포함의 현관 빼주고 10년 내 행사해야 되고요. 갱신됐을 때도 두 번째 줄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즉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 하셔야 돼. 됐습니까? 자, 됐고요. 나머지 넘어갑니다. 권리금 회수기에. 자, 권리금은 자, 일단 권리금은 6월입니다. 6월. 종료선 몇 월에? 6월입니다. 자, 내가 시설 다 해놨는데 임대차가 끝나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6월 전에 누구 데려오면 돼요? 새로운 임차인, 신규 임차인 데려와가지고 이하고 계약시키면 지는 권리금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에 현관표 넣으시고 6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뒷글, 리얼이 있죠? 맞습니까? 자, 쭉 묶어놓으시고 자, 위에 보면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걸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기업번 한번 보세요.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임대인이? 안 된단 말이야. 알죠?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수수하면 돼, 안 돼? 임대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손배 들어갑니다. 무슨 배 들어간다고? 손배. 3년 안에 손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가 하면 안 된다고? 임대인이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무슨 배상 당한다? 손배 당합니다. 그리고 디귿번 내용이 뭐냐면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조세, 공과금 쭉쭉 해가지고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계약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월세가 보증금이 1억인데 월세가 100만 원인데 월세를 2억을 올리고 월세로 됩니까? 300만 원 올릴 뿐다.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 얘기다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정당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부터 리얼까지가 누가 하면 안 된다고? 임대인이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임대인이 하면 무슨 배상 들어온다? 손배 들어온다는 거 아셔야 돼.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가서요. 쭉 가서. 자,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자, 뭐 2번은 뭡니까? 임대인은 이런 뭐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는데 뭐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그건 필요 없고 3번 보시면 최초 기간 뭐합니까? 포함이죠. 자, 일단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를 초과하여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는 없음에도 뭐는 받아갈 수 있다고? 이 말은 15년 지났는데 권리금 받아가겠다면 받아가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대인과 전차의 사실은 권리금 회수 기간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죽으시면 돼요. 이건 누구한테 매제되는 거야? 임차인에게 매제되는 겁니다. 전차인은 안 돼. 알겠죠? 네, 됐어요. 넘기면 돼요. 위반 시 효과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아까? 첫 번째 손배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 맞죠? 몇 년 내 한다고? 동그라미 2번은 3년입니다. 네? 상가 임대차 하니까 3차가 많이 나오죠? 상기 차임 연체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약 해지. 손배도 몇 년? 3년. 맞죠? 그래서 이름이 상가 임대차 보고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고. 알겠죠? 상가 임대차 보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1번, 2번 그 내용을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예외 한번 봅시다. 자, 예외. 근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 어떤 경우? 1번 딱 봐봐. 차임이나 보증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줄 것이고. 그리고 2번에 의무를 위반할 사유가 있어. 위반할 염려가 있어. 그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영업하지 않았다. 갑자기 와서 권리금 받아가겠대. 안 되겠죠? 이해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게 시험에 어떻게 하냐면 1년 6개월인데 6월로 나왔어. 1년 지워버렸어. 시험에. O 대 X다. X. 알겠어요?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이야. 6개월 아니야? 영업 안 하다가 갑자기 권리금 받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4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때도 됩니까?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임대인이 데려간 거야. 누가 데려온 게 아니고 임차인이 데려온 게 아니고 임대인이 데려왔어. 이럴 때는 뭡니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권리금 받아줄 기회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지가 구해라 했는데 지가 못 구해가지고 임대인이 데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겠죠? 네, 됐어.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이게 29회 때 시험이 나왔던 겁니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맨 밑에 적용의 제외 나옵니까? 맨 밑에 적용의 제외 나와? 네. 나와. 그 옆에 딱 보니까는 1번, 2번이 있어. 있죠? 자, 물어볼게. 지금 이 권리금은요. 우리같이 영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맞지? 돈이 많은 애야. 보호해줄 필요 있어 없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일 때는 해줄 필요가 없다. 네? 뭐 SK, S51, 이마트 이런 데는 해줄 필요 있어 없어요? 롯데백화점 해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롯데, 삼성 해줄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 우리가 이제, 문수 경기장 가봤어?
진하나 가봤지? 그 안에도 매점이 있어 없어? 있잖아. 예? 그런 것 같아요. 권리금통 하려고 있을까 없을까? 누가 운영하는 거? 국유재산법에 국유물, 국유재산. 알죠? 그런 거는 권리금 청구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국가가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면 돼. 알겠어요? 됐어. 자, 그래, 다 했다. 1번 봐봐. 자,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2번 나옵니까?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이 국가재산 얘기죠. 이런 것들은 권리금 청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의미 알겠어? 됐어. 이거 나올 때 됐는데 안 내더라고 자꾸. 자, 그 다음 밑에 갔어요. 월차임 전환 아까 다 했지? 몇 분에 몇? 월 차임 증액 100분의 5인데 그죠? 차임 증액이니까 네 번째 줄에 100분의 5죠? 1년 내 증액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월 차임 전환 바로 밑에 갑니다. 월 차임 전환은 1할 2푼이라 했지? 상가는 몇 푼? 1할. 상은 1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뭡니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정하는 배수 4.5배수를 곱하는 비율. 이거는 지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냅니다. 거의 안 내.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기차임 나오면 해지할 수 있습니까? 3기차임 해지. 자, 등록상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정당 시기를 거절할 수 없다.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넘기면 됩니다. 다 했지? 자, 다 했다가 그럼 뒤에 가서 문제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요. 482페이지에 세종특별자치시, 여기 이제 나왔다 그랬죠. 여기 한번 나왔다 그랬지. 세종시. 자, 세종시인데 1층 상가를 분시점을 하려고 갑으로부터 2022년 2월 16일 보조금 6억 원 해가지고 차임 100만으로 임차했다.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자, 일단은 뭡니까? 일단은 보증금 6억에다가 월 100만 원이면 7억이죠. 한산보도 7억이죠. 무조건 초과입니다. 무조건 초과. 알죠? 자, 초과하면은 무슨 대표가 이용된다? 요것만 돼. 상권 대표 요거부터 요것만 돼요. 그러면 1번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기업번 생기지.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자, 초과해도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그랬죠?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했잖아. 상기차 결제대 계약 해지, 권리금에 관한 내용, 대항력에 관한 표준계약서, 계약개신 요구권. 자, 그럼 기업번은 맞아 틀려? 맞고, 니은번 대항 유지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요, 우선 변제는요, 환산 보증금이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요, 이거 아까 봤죠? 강요법 위반으로 집합 제한 등의 집치료해가지고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경제 사정이 중대한 변동이 생겼을 때 폐업을 신청하는 거 해지할 수 있다 했죠? 이게 그때 법이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번 맞아요.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기억하고 디귿. 됐어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자,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끝났고, 자, 상임법 끝났고, 자, 어디를 가냐면은 명의신탁 좀 해줄까요? 명의신탁 합시다. 시고 그리고 명의신탁 하고, 자, 시고 해야지. 시고 명의신탁 좀 볼게요. 자, 명의신탁 어디냐면은 어디 있느냐? 473페이지 편을 시고 해야지. 당연.